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뭉치를 좀 보니까요. 2025년 11월 28일, 정말 단 하루였어요. 네, 그날이었죠. 펩트론이라는 한 바이오 기업 주주분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간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 있네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죠. 맞아요. 아침에는 뭐 세계의 계약이 터질 거다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막 하늘로 치솟았다가 그랬다가 장 끝나자마자 나온 공지 하나에 그냥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와, 이건 뭐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았어요. 네, 맞아요. 그날 하루에만 수많은 뉴스, 루머, 그리고 또 정반대의 분석들이 막 뒤섞여서 투자자들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뒤엉킨 정보의 안개를 싹 걷어내고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 롤러코스터의 진짜 의미는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단순한 주가 그래프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거대한 전략, 그리고 최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자들의 심장을 막 뛰게 했던 그 희망 가득했던 아침 상황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28일 오전을 그야말로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어요. 미국의 거대 제약사죠. 일라일릴리. 네, 릴리요. 이 회사가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바로 펩트론이 지목된 거고요. 맞아요. 이 소식 하나가 시장에서는 거대한 삼각동맹 시나리오로 해석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렀습니다. 삼각동맹이요. 네, 이 퍼즐에는 세 개의 아주 핵심적인 조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조각은 SK그룹의 계열사 SK팜차코였죠. 네, SK팜테코가 약 3,400억 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종시에 펩타이드 원료 의약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와, 3,400억? 네, 이게 2026년에 가동되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의 핵심 원료를 대량 생산할 기지를 딱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각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펩트론이군요. 그렇죠. 펩트론도 자체적으로 650억 원을 들여서 충북 오송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기존 생산 능력의 무려 10배래요. 연간 1,000만 바이알 규모의 최첨단 완제품 공장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펩트론의 이 신공장 완공 예정 시점도 SK팜테코랑 똑같이 2020년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와, 이걸 지도에 그려보면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세종의 SK 공장에서 원료를 만들어서 차로 보호 1시간도 안 걸리는 오송의 펩트론 공장으로 보내서 완제품을 만든다. 네, 바로 그 그림이죠. 이건 누가 봐도 처음부터 한 팀으로 설계된 그림 같은데요. 심지어 완공 시점까지 갔더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들어맞네요. 시장도 바로 그 점에 열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퍼즐 조각이 이 그림에 확신을 더해줬죠. 그게 뭔가요? 바로 일라이릴리의 지정학적인 고민입니다. 아, 그 미중 갈등이랑 바이오 안보법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통과시킨 바이오 안보법이라는 게 사실상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하고는 거래하지 말라는 법안이거든요. 네, 그렇죠. 릴리 입장에서는 당장 세계에서 가장 큰 비만 치료제 시장인 미국의 약을 팔아야 하는데 생산 기지가 중국에 묶여 있으면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탈중국 공급망이 필요했군요. 절실했죠. 바로 그때 한국의 SK와 펩트론이 완벽한 대안으로 딱 떠오른 겁니다. 와, 진짜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네요. 여기에 릴리랑 펩트론이 14개월이나 기술 평가를 진행해왔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니까 이건 뭐 계약 임박을 넘어서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보였겠어요? 그렇죠. 시장은 14개월간의 긴 연애가 끝나고 드디어 결혼 발표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장중에 20% 가까이 치솟았던 겁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하루를 마감하나 싶었죠. 네. 그런데 오후 6시 정규 시장이 모두 끝나고 이제 다들 퇴근하던 바로 그 시간에 펩트론 홈페이지에 짧은 공지 하나가 툭 올라옵니다. 그 공지요. 그리고 그 순간 아침의 그 환호성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공지의 핵심은 딱 한 문장이었어요. 릴리와의 기술평가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12월 초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유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 당연히 불안해할 텐데요? 물론 공식적인 설명은 붙어 있었죠. 뭐라고요? 특정 펩타이드 제형에 대해 추가적인 인비보, 즉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효력 시험을 진행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비보요? 네, 하지만 시장에선 이 추가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냥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아,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였죠. 시장에서는 이거 12월에 계약한다더니 결국 엎어졌구나. 기술에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나 보다 하는 공포 심리가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네, 그러다 보니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9% 넘게 폭락했고 하루 변동폭이 무려 30%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분석이네요. 이 갑작스러운 계약 연장 공지를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극과 극이더라고요. 맞아요. 한쪽은 딜이 깨졌다는 비관론, 다른 쪽은 오히려 엄청난 호재다라는 낙관론. 이 부분을 세 가지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최종 점검 이론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릴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가 관심도 없는 기술에 자기들 시간과 돈을 더 써가면서 평가를 연장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겠죠.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로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계약을 끝내버리죠. 그쵸. 추가 데이터를 보자는 건 헤어지자는 말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확실히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신호에 가깝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상업화를 정말 눈앞에 둔 최종 단계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더 확실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이렇게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지연이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의 사례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요? 네. 알테오젠도 과거에 글로벌 제약사 머크랑 계약할 때 협상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그래서 협상 깨진 거 아니냐 이런 루머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때도 그렇군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결국엔 훨씬 더 규모가 큰 독점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와, 바이오 업계에서 이런 지연은 종종 더 깐깐한 검증을 거쳐서 더 큰 계약으로 가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계약이 틀어질까 봐 하는 점검이 아니라 결혼식 전에 예복이 몸에 딱 맞는지 최종 피팅을 해보는 것과 같은 거군요. 알테오젠 사례까지 보니까 설득력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다른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훨씬 더 대담한 해석도 있더라고요. 아예 판이 커지는 이야기던데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관점, 계약 규모 확대 이론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뭔데요? 공지에 나왔던 특정 펩타이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해요. 이게 만약 기존의 14개월 동안 평가했던 물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추가 물질이라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추가 물질이라뇨? 그럼 14개월 동안 테스트한 건 그냥 맛보기였고 본 게임은 따로 있었다 이런 말인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에 릴리가 특허낸 UCN2 펩타이드라는 게 있던데 혹시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예리하시네요. 진짜요? UCN2 펩타이드는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근육 손실까지 막아주는 말 그대로 차세대의 물질이에요. 근육까지요? 네, 만약 릴리가 펩트론의 기술로 기존 약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신물질까지 월 1회 주사제로 만들고 싶다면 당연히 추가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이건 딜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약이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네요. 단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폭락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빅딜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였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그동안 시장에 퍼져 있던 기술적 오해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술적 오해라면 어떤 거죠? 한때 시장에서 릴리가 분무건조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낸 게 펩트론과의 계약 신호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펩트론 기술에 필요한 인력을 뽑으니까 계약이 임박했다.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보내주신 기술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분무건조 기술은 주로 먹는 알약, 그러니까 경구용 고영제제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쓰이는 기술이에요. 알약 기술이군요. 네, 그런데 펩트론의 핵심 기술, 스마트 대포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약효 성분을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캡슐 안에 담아서 몸속에서 서서히 녹게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이요. 맞습니다. 매일 물을 줘야 하는 화분에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줘도 되는 자동급수 장치를 달아주는 것과 비슷해요. 주사를 매주 맞을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주사제 기술 얘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알약 만드는 전문가를 뽑는다는 소식에 환호했던 셈이네요.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군요. 맞습니다. 릴리의 그 채용 공고는
펩트론과는 전혀 무관하게 릴리가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 오포글리프론을 위한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군요. 이런 오해가 뒤늦게 풀리면서 나온 실망 매물도 그날의 주가 하락에 한몫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모든 소동을 종합해 볼 때 결국 11월 28일에 벌어진 일은 시장이 단편적인 지연이라는 단어에 공포를 느꼈지만 자료들을 깊이 파고 들어보니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성장통에 가까웠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한 해토닝이 아니라 빅딜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패러다임이요? 극대화한 월일의 주사제로 넘어가는 것이 다음 경쟁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거든요. 아, 월일에. 릴리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에 가깝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월일의 주사제를 먼저 내놓는데 자기들만 주일에 머물러 있다면 시장에서 그대로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같은 기술 확보는 필수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계약의 진짜 마지노선이 언제인지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이요? 네, 바로 월일의 제형의 임상일상 시험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아, 임상시험. 임상시험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기술 이전에 대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만 해요. 따라서 이 계약이 무기한으로 미뤄질 수는 없는 구조인 셈이죠.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이 거대한 부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11월 28일의 극심한 변동성은 딜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딜이 더 복잡하고 커지는 과정에서 시장에 겪은 일종의 성장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한 바이오 기업의 롤러코스터 같았던 하루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주가 그래프의 등락이라는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최첨단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수싸움과 거대한 시장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소매에 흔들리기보다 그 안에 숨은 본질을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투자 관점에서 이 빅딜의 성공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전 세계 수많은 당뇨 및 비만 환자들이 매주 맞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편의성이 좀 좋아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와 환자들의 삶의 질에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그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